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순방 목걸이와 관련해 서희건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6천만 원대 이 목걸이를 서희건설 측이 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7시쯤부터 서울 서초동 서희건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김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해 재산신고 누락 등 의혹이 불거진 6천만 원대 목걸이와 같은 모델을 서희건설 측 인물이 구매한 이력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구매 시기는 2022년쯤 대선 직후입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건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사위인 박성든 전 검사가 한독수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이 대가가 아니었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문제가 된 이 목걸이는 지난달 김 여사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됐는데 모조품으로 드러나 특검팀은 진품 바꿔치기를 의심해왔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특검 소환 조사에서 모친에게 주려고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해당 목걸이에 대한 혐의를 제외하고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나갈 수 없다고 예보해 4주째 불출석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영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심의하는 건데 정치권의 논란을 서둘러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당초보다 하루 앞당겨 단행합니다. 오늘 바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범여권에선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형이 확정된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에선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이 이름을 올린 거로 전해졌습니다. 여권에선 조 전 대표 등이 정치검찰의 희생양이라며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야권은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을 들어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사면될지 여부는 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지만 정치권에선 큰 변화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면 국무회의 일정이 당겨진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빨리 끝낼 안건은 정리하고 다른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의 논란이 장기화하는 걸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화요일 국무회의에 산재 관련 보고 등 안건이 많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발언까지 생중계된 점을 들어 오늘 임시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비전 경쟁보다는 계엄과 극우 논란 등의 공방을 벌였는데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에 대한 당 차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첫 TV 토론회. 시작부터 비상계엄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망고의 역적이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누는 사람. 누가 다치거나 어떻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에 하나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두고도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의 자격으로 면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자꾸 절연하고 사과 반성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번 당대표 기간 내내 재판에 지금 계실 겁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당에 해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에 대해
이른바 반탄 후보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고 찬탄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품위를 지키라고 비판했습니다. 후보들은 지난 8일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씨에 대한 지도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합동연설회에 출입을 금지한 데 이어 중앙윤리위 징계 절차까지 개시했지만 전 씨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출입금지 조치에 항의하며 앞으로도 언론인과 당원 자격으로 참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이에 오늘 회의를 열고 전 씨의 출입 통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다시 50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관세 취약 업종 지원 등의 후속 대책 마련에는 뜻을 모았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청래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체제 출범을 다시 축하드립니다.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회의에서는 특히 지난달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당정은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를 조성하고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부품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협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며 민생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고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을 하였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폭우로 집을 잃은 수재민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했는데 정부는 지원 대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여의도 IFC몰 앞 도로에서 달리던 1톤 트럭이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로등과 도로 경계석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 간의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앞두고 유럽연합이 긴급 외교장관 회담을 소집했습니다. 유럽을 빼고 강대국 간의 담합 가능성을 견제하고 나선 겁니다. 안다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늘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없이는 우크라이나 평화의 길을 결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무력으로 국경을 변경해선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요구대로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넘기는 휴전 합의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겁니다. an diesem Treffen beteiligt wird. Wir können jedenfalls nicht akzeptieren, dass über die Köpfe der Europäer, über die Köpfe der Ukrainer hinweg über Territorialfragen zwischen Russland und Amerika gesprochen oder gar entschieden wird. 북유럽 5개국과 발트 3국 정상도 유럽 없이는 유럽에 대한 결정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의 외교장관 회의도 소집됐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현지 시각 11일 긴급 회의를 열어 미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사국 패싱 논란을 의식한 듯 벤스 미국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젤렌스키까지 함께하는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러 양자 회담 후 진전 여부에 따라 3자 회담도 개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We're at a point now where we're now trying to figure out, frankly, scheduling and things like that around when these three leaders could sit down and discuss an end to this conflict. 미국 MBC 방송은 백악관이 이번 미러 정상회담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다만 초청 문제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미러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의 대형 정유 공장을 공격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를 공습해 5명이 숨지는 등 양측 간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밝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점령은 전쟁을 끝낼 해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자 점령을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은 전쟁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군사작전은 하마스가 휴전 협상에서 타협을 거부한 데 따른 결과라며 최대한 빠르게 가자 지구를 점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two remaining strongholds. These are Gaza City and the central camps in the Muwasi. 그러면서 가자 지구 인도주의적 위기의 책임이 하마스에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마스가 구호품을 빼앗고 주민에게 나눠주지 않아 아사 위기가 발생했다며 구호품 배포를 위해 안전한 통로를 지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선 가자 점령에 대한 반대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마스에 영유된 인질의 가족들은 가자시티 점령이 생존 인질들에게 재앙이라며 이스라엘 노동 총연맹에 전국적인 파업을 촉구했습니다. בואו נעצור את המשק יחד ליום אחד. תהיו איתי למען הצלת החיילים והחטופים. 국제사회의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고 유럽 주요국과 아랍 국가들, 호주, 뉴질랜드도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회의를 열어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숫자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주한미군 재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서두르면 안 되고 군사적 조건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연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한미군 관련 논의는 능력에 대한 것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So those decisions will be made. My sense is that it won't be wholly about just numbers. I think it'll be more about the capabilities. 주한미군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주한미군은 숫자보다는 역량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역량 유지를 전제로 현재 2만 8천여 명인 주한미군의 재배치 가능성을 거론한 겁니다. 이런 전략적 유연성의 예로 올해 초 중동 지역으로 순환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를 들었습니다. We've had 5th gen fighters on the peninsula for the past 6 months, and that's covered the gap.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As long as we continue to move along the azimuth that's been set, we'll be in good stead. Now, if we choose to take shortcuts, that could endanger the readiness of. 합의된 군사적 조건이 충족될 때 이뤄져야 한다며 서두르는 것이 양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타이완을 돕는다고 한국도 함께하길 요구할 거라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군이 요구하는 것은 한국이 대북 방어에 더 큰 역할을 해주고 동맹 현대화에 유연성을 발휘해달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지만 이날 하락 반전하는 등 혼조세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05포인트 하락한 3,208.96에, 코스닥은 0.33포인트 오른 809.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움직일 만한 지표가 부재했던 가운데 애플 등 기술주 중심의 개별 종목 장세에 나스닥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외국인은 매수 중입니다. SK하이닉스 강세 속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를 필두로 2차전 지주 흐름 좋고 대한전선 등 전선주, NC소프트와 두산에너빌리티, LG이노텍 강세입니다. 반면 실적 부진의 달바글로벌 엿새 만의 약세를, DLENC와 한화오션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엔캠 급등이 돋보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 안의성 수저우에는 연꽃 판매 거리가 지역의 명물로 떠오르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저우시 바이타시루 100m 남짓한 거리에 연꽃 판매 노점 70-80개가 줄지어 있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연꽃과 싱그러운 연잎밥의 향기가 거리에 가득한데요. 여름의 낭만을 한아름 품에 안은 관광객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농민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연꽃을 채취해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40km를 넘게 달려오지만 장사가 잘 돼 힘든 줄도 모릅니다. 도심 속 작은 꽃시장이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도시에는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수저우시는 연꽃 판매 거리가 여름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명소라는 명성을 지킬 수 있게 거리 질서 유지와 위생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모젤에서 열린 나무배기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여성 선수들입니다. 전기톱으로 둥글게 통나무 자르기, 도끼로 나무 쪼개기 등 제시된 경기 내용을 정해진 시간 내에 가장 잘 수행한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데요. 평범한 체구의 여성들이 능숙하게 연장들을 다룹니다. 58 et je fais 50 kg. Donc c'est sûr que c'est un petit gabarit et j'ai pas plus de force que ça dans les bras en fait. Donc j'essaye de miser sur la précision le plus possible. 나무배기에는 기본 체력과 함께 정밀함, 집중력, 인내심 등이 요구된다고 하는데요. 남성들 못지않은 실력을 겨루는 여성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관중들은 흥미진진하게 바라봅니다. En fait, j'ai commencé à mes 15-16 ans et en fait, on m'a offert une hache à Noël et du coup, j'ai commencé grâce à ça. 21살의 이번 대회 우승 선수는 남성들이 하는 일을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돼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여성 참가자 수는 매년 늘고 있고 선수들의 열정 또한 뜨거워지고 있다고 주최 측은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휴양지 말리부의 해안도로가 죽음의 도로라 불릴 정도로 사고가 잦자 주민들이 직접 해결에 나섰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해변과 그림 같은 풍경,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를 잇는 말리부의 상징, 태평양 연안 고속도로입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폭이 좁고 구조도 열악해 최근 15년 동안 6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재난 시 유일한 대피로인 만큼 사고 방지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태였는데요. 이 도로에서 딸을 잃은 영화 제작사 미셸 셰인 씨는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But he doesn't do something. The time it takes to do stuff will be forever, and the time it takes to kill someone will be instant. 셰인 씨와 주민들이 선택한 해법은 바닷길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영리 단체와 손잡고 말리부와 산타모니카를 잇는 정기 페리 노선을 추진했습니다. 관광객과 주민이 페리를 이용하면 도로 혼잡을 줄이고 재난 발생 시 대피 수단으로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Get there to the pier, get tied up along the pier, and then get the people safely during an emergency. It's incredibly doable. 주민들의 노력 끝에 이 페리 노선은 올해 말 운항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 바닷길이 말리부의 새로운 희망이 되길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간의 쌀 생산 억제에서 증산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쌀 부족 사태 여파입니다. 1971년부터 시작된 쌀 생산 억제 정책.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벼 휴경 면적을 농가에 할당하고 쌀 대신 다른 작물로 바꾸면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쌀값이 크게 오르고도 정부는 유통업자가 재고를 풀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통해 유통업자의 문제는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쌀 소비가 늘면서 수요 예측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단을見誤ってしまった。こういったことが要因なのは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 결국 쌀 증산에 나서기로 방향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주식용이 아닌 쌀 재배 중 일부를 주식용으로 돌리고 드론으로 농약 등을 살포하는 스마트 농업 기술과 모내기 대신 논에 직접 벽실을 파종하는 새로운 기술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데다 증산을 위한 설비 투자에 많은 돈이 들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농민들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농촌 투어 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촌으로 여행 갈 때 기차나 고속버스 비용을 할인해주고 체험 상품이나 카페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수연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 용산역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들. 목적지는 전북 익산입니다. 코레일에서 판매하는 익산행 농촌 투어 패스는 한 사람에 49,900원. 왕복 KTX 요금이 포함입니다. 식물원 매표소에 이 패스만 보여주면 통과. 근처 카페에선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비용을 추가해 스페셜 음료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농촌 체험마을에선 쌀가루 쿠키를 만들어 봅니다. KTX 요금과 세 곳 이용료를 더하면 8만 원이 훌쩍 넘는데 5만 원이면 되는 겁니다. 농촌 투어 패스 전라권 가입 업체는 모두 20곳. 첫 업체 방문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저것 먹고 체험하고 하다 보면 인당 15만 원, 20만 원이 정말 금방 나가게 되는데 인당 5만 원 내에서 이 정도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촌 투어 패스에는 인구 소멸 지역 시군 33곳이 참여해 전라와 경상권에 이어 강원권과 충청권도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여러 곳을 방문할 때 유리한 투어 패스에 교통 할인을 결합한 게 특징입니다. 교통이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시는데 비용을 조금 절약을 시켜드려서 거기 현지에서 또 돈을 좀 더 많이 사용하시면서 매력을 느껴보시라고. 정부는 앞으로 참여 업체를 늘리고 숙박형 상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가 오른 1,3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피해 사례를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대학교 인근의 거리. 학생들이 즐겨 찾는 곳이자 일터입니다. 최저임금이 해마다 오르지만 대학생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고정으로 7,500원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일단 밤을 새서 일을 하고 신고를 하면은 그게 정보가 약간 퍼진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어서 안 했던 것도 있고. 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사례가 많았습니다. 대구 동네 자체가 원칙과 임금에 대한 박한 동네다 보니까 대구 시민이 실질적으로 하면 3분의 2는 실질적으로 주는데 3분의 2 이상이 걸려? 그럼 다 못 나가죠. 편의점에서 시간당 7,500원을 받고 10달 동안 일한 이 청년은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건 점주의 변명과 합의 요청이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데 이런 마무리는 아쉽다면서 100만 원에 합의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한 달에 한 20-30%는 자의적으로 가져가신 거죠. 황당했죠. 제가 나쁜 짓을 저지른 것처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청년들의 피해 실태가 드러나자 대학가 인근 상권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단체장이 이런 문제 좀 경각성을 갖고 부처에서 전담 조직도 개설을 하고 위반하는 곳은 관할 지청에 협업을 해서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축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을과 을의 갈등이 너무나 아픈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적 요소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를 연중 상시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토종 붉은 여우 30마리가 소백산에 방사됐습니다. 기술 발전 덕에 방사되는 여우 수가 늘고 있어 생태 균형에 청신호가 켜질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세훈 기자입니다. 철문이 열리자 낯선 환경이 신기한 듯 이리저리 살피더니 방사장 밖으로 조심스레 발을 내딛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토종 붉은 여우 30마리가 소백산에 방사됐습니다.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붉은 여우는
쥐잡기 운동으로 주요 먹이인 쥐가 준 데다 쥐약의 2차 중독까지 일어나며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붉은 여우의 복원을 추진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증식 기술이 발달하며 지난해 33마리의 새끼 여우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 방사된 30마리 역시 이 새끼 여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여우 방사가 생태계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우는 우리 생태계에서 중요한 중간 포식자로 호랑이, 멧돼지 등의 개체수 조절에 기여하고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 유익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방사한 여우의 생존율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자연사는 물론 이른바 로드킬이나 농약, 불법 설치된 덫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방사한 여우의